자, 혁신이냐 불법이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관심이 뜨겁죠. 이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오늘 이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태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타다 손을 들어줬고요. 판결 내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오늘 판결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일단 타다로 기소된 타다가 여객 자동차 운수합법 위반이라고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모두 4시였는데요. 소카 그리고 VCNC란 두 개의 법인 그리고 소카의 대표 이재용 씨와 VCNC의 대표 박재욱 씨입니다. 이 4명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는 여객 자동차 운수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1심 판결이고 검찰은 이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1심에서 바로 무죄가 선고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판사가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오늘 의미가 크고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심 판결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형사 1심 판결이고 만약에 검찰이 일주일 내에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 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일단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었고요. 이게 공유경제의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번 타다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벤처업계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벤처 어때요? 스타트업 업계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어떤 또 정당에서도 이 타다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격렬히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을 한다고 오랫동안 얘기하셨는데요. 실제 현실 업계에서는 이 규제 개혁의 속도가 정부와 국회가 말하는 것만큼 체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28일에 이 타다를 기소함으로써 그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혁신을 지원한다면서 실정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뒤집어 얘기하면 실정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범죄 행위로 기소하게 되자 그동안의 규제 개혁은 말로만 규제 개혁 아니었냐라는 불만이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넉 달이 되기 전에 이제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앞으로 규제 개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항소를 하게 되면은 항소심 2심을 가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일주일 안에 검찰이 항소 여부를 지켜보아야 됩니다. 그건 뭐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보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게 규제다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각종 규제가 어느 정도로 심한 겁니까? 대한민국에? 아시다시피 규제는 규칙이라고 바꿔보면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규제는 닫힌 규제,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규제 철폐라는 용어보다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한 용어인데요.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은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아닌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포지티브 리스팅에서 나왔는데요. 할 수 있는 것만 리스트를 목록을 해놓고 나머지는 못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소위 네거티브 리스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금지된 것만 걸어놓고 나머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감에서 오는 것과 달리는 좀 반대 느낌이죠. 근데 리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거티브 리스팅. 부정적인 거, 할 수 없는 것을 목록화해 놓고 나머지 할 수 있다인데 원래 법치국가는 법률주의라고 해서 금지된 것 이외에는 허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다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금지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해석 원리인데요. 바로 오늘 1심 재판부가 바로 그 점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타다의 서비스는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원리상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불법인 부분이 없다는 거죠? 타다에 관한 서비스를 기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연히 기존의 법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문으로 금지해 놓는 게 없겠죠. 예.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오늘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만 초단기 임대차 서비스라고 법원이 정의를 했습니다. 즉 렌탈 차량, 자동차를 빌려 타는데 속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4시간, 8시간, 1일, 2일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초단기, 즉 분단위로 빌리는 거랍니다. 근데 네.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죠. 그쵸. 근데 지금 모바일 시대 앱으로 내가 가고 싶은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서 차를 빌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예. 거거든요. 이러한 초단기 자동차 대여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이것이 바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존의 법제도는 적어도 시간 단위로 빌리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예. 또 하루 이틀. 근데 초단기로 빌리는 분단위로 분단위는 빌리는 몰랐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고 그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분단위로 빌릴 경우에 차를 어떻게 돌려줄 것입니까? 근데 그쵸. 대리 기사를 함께 붙여서 빌려주면 가능하죠. 그 요금까지 포함이 됐다고 인정을 한 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타다가 주장하고 이번 오늘 판결에서 나온 것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대리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적법한 것입니다. 예. 타다는 바로 자동차 대여 사업이면서 대리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그 허용 조항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예. 이용자와 사이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즉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이것이 유효하므로 기본적으로 렌탈 서비스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초단기로 임대하는 것, 자동차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뭐 20분, 25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것이 과연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예. 금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조항은 그건 없다는 없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무죄라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뭐 법원에서 모바일의 생태계나 이런 이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의 보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도 많은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허가 시스템이 굉장이 많습니다. 예. 인허가라는 것은 정부가 미리 설계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정부가 미리 허락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기기들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최근과 같이 기술이 급변할 때에는 네. 굉장히 많은 갈등을 발생시킵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제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는 해외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다 출시돼서 시장을 새롭게 형성하고 큰 회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정부에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또는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정부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닫혀있는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기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열린 규제로 바꾸자라는 요구가 거셌었는데요. 사실 법제도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좀 완충적인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시장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최근에 하고 있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혁신적인가를 심사하고 혁신적일 때만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그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에서 누구나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없다면 시장에 출시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고 껌껌이 심사를 합니다. 점검하는 샌드박스네요. 새로운 허가 시스템입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나는 이런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 싶어요. 임시 허가를 해주세요. 또는 이러한 서비스가 기존의 법에 위반되니까 실증 특례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2년 동안 해보세요라고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약 200여 건 가까이 허가를 했습니다만 1년 남짓한 가운데 200여 건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 또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춰볼 때 200여 건을 정부가 허가를 해서 실험할 수 있게 하는 속도로는 기술 발전과 시장의 혁신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벤처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또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타이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을 좀 함께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사실 뭐 택시업계와 타다업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긴 한데 크게 보면은 구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생태계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현안을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변호사께서는 규제개혁당 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게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부분과 좀 융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전통 산업과 혁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것은 예. 당연한 것입니다. 또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도 예.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시도를 하고자 할 때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시도를 허용해주고 전통 산업과 새로운 산업 사이에 소비자인 국민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지지를 받고 시장으로부터 환영을 받아서 성공한다면 그러면 그 전통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즉 혁신적인 시도, 새로운 시도를 장려해야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진보한다는 것이 공감대가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새로운 시도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또 새로운 시도가 시장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이지 새로운 산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이 지배할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피해는 대형 마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작은 중소 소매상들도 많이 매출이 줄어듭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음식점 매출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신산업이 기술의 진보상 우리 소비자에게 효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통 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다 소몰될 거잖아요. 도태될 거잖아요. 그로 인한 문제를 고민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부와 국회를 일을 맡기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신산업이 해결하고 고민해야 된다면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도는 마음껏 하라. 그 대신 그로 인한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태여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타다 지금 오늘 1심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또 2심 가게 된다면 또 어떤 현안이 변동이 된다면 다시 한번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